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었던 70년 혈맹? 아닙니다. 지금 그 동맹은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은 우방의 손길이 아닌 단번에 나라를 삼키려 했던 무려 49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현금. 모두가 한국의 굴복을 예상했지만 한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단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자주국방 선언. 오늘 뉴스 스페셜, 이 거대한 충돌 뒤에 숨겨진 미국과 일본의 공모와 한국이 세계를 뒤집은 충격적인 반전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동맹의 그림자로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자권, 즉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전자권 상실의 굴레를 보면 세계 5위 군사력, 최첨단 무기를 스스로 만드는 대한민국. 그런데 왜 전시가 되면 우리 대통령이 아닌 태평양 건너 미군 장군이 우리 군의 최종 명령권자입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 나라의 주권은 아직 미완이다라는 깊은 모멸감을 안겨준 이 구조적 모순, 이것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주둔비용 논란입니다. 주둔비에 대한 국제 비교와 한국의 현실을 파악해보면 독일은 거의 부담이 없고 일본도 제한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 평택기지 건설비의 90% 이상을 현금으로 쏟아붓고 매년 현금 분담금까지 지급합니다. 단순한 동맹입니까? 아니면 70년 동안 이어진 구조적 착취입니까? 마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도 내고 새집도 지어주고 심지어 관리비 더 내라는 갑질까지 당하는 꼴입니다. 이 불평등의 사슬,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SOFA와 2002년 여중생 사건을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생각이나 하는지 의심됩니다. 2002년 꽃다운 나이의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됐을 때 우리 국민이 바란 것은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SOFA 협정은 한국의 법정을 막아섰고 가해자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땅에서 죽었는데 나라가 재판권조차 없었던 그날의 치욕? 이 사건은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불평등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통렬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피로 맺은 동맹? 우리 아이들의 생명 앞에선 결코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평등 속에서 경제 기적을 만들었고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은 단 하나의 숙제, 진정한 독립, 불평등을 바로잡고 전자권을 되찾아 완전한 국가로 우뚝 서는 것. 대한민국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전례 없는 요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25년 한미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를 보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0조 원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산 수출품 전반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고 돈을 내라 아니면 죽는다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동맹이라 불리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못 내나? 한국은 미국 덕분에 안전하게 사는데 대가를 치를 때가 됐다. 일본은 거대한 현금을 내놓았는데 한국만 뒷짐지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며칠 뒤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협상단을 이끌었던 경제장관이 귀국 직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금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보증, 즉 미래 투자에 대한 지급 보증 형태일 뿐이다. 즉 일본이 현금으로 5,500억 달러를 낸 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은 이면 계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한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본과의 합의를 은폐한 채 마치 일본이 천문학적 현금을 내놓은 것처럼 꾸며 한국에게 너희도 따라내라며 몰아붙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기극에 가까운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국회 청문회, 경제 전문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계획적으로 한국을 속였다. 일본은 최소한의 현금만 내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처리했지만 한국에게만은 현금 일괄 납부를 강요한 것이다. 이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갈취이자 기망 행위다. 만약 이 요구를 수용했다면 한국은 외환 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잃고 금융시장은 IMF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단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을 선언하며 더 이상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짜놓은 판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IMF의 쓰라린 위기도 이겨냈고 반도체 조성 K-방산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극 같은 불평등 구조 앞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순진한 호갱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강대한 국가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길을 택했는가?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돈으로는 우리 자존심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존중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 그때 모두가 한국의 굴복을 예상했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항복선언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 이런 것이 동맹이라면 동맹 필요 없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 한국은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항복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자주국방의 문을 열다. 대통령은 다마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 그는 군사적 주권, 경제적 자립, 정치적 독립을 하나로 묶어 국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군사적 주권은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환수하고 독자적인 방공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 경제적 자립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배터리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을 국내 주도로 보호하겠다. 정치적 독립은 외교에서 더 이상 을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 전략은 단순한 국방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굴종의 고리를 끊고 한국 스스로가 세계의 강자로 서겠다는 거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가슴을 울린 대목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다. 어떤 밀실거래도 뒷거래도 없을 것이다. 그간 한국 정치에서 늘 반복되던 외교적 뒷거래를 단칼에 끊어낸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어떤 비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한국은 공을 미국으로 돌리는 역제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를 그대로 거부하는 대신 역제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5%에 해당하는 175억 달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신 미국은 무제한적 달러 스와프를 보장하라. 또한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유 없이 한국인을 구금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라. 이 역제안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인 역공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동맹이라면 서로의 국민을 존중하고 서로의 금융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마스가 아메리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은 전면 철수할 것이다. 이 말은 미국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이자 미국 제조업과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철수 카드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였고 대통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정확히 이용한 가장 통쾌한 한 수였습니다. 대통령의 역제안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는 선언이었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절규였습니다. 군사적 주권, 경제적 자립, 정치적 독립,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서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종속된 동맹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주역이 됩니다. 3,500억 달러 요구 앞에서 모두가 굴복을 예상했지만 대통령은 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IMF도 이겨냈고 전쟁도 이겨냈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낸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의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동맹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천문학적 현금 3,500억 달러를 한국은 단호히 거부하고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선택이 현실이 된 순간 동맹의 판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굴복하지 않고 버티자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구나. 한국처럼 버티면 된다. 한때는 미국의 압박에 속수무책이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동맹의 모범이 아니라 동맹의 새로운 기준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특히 세계를 뒤흔든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했을 때 러시아는 정반대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 한국과 함께라면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질서를 다시 짤 수 있다. 이 충격적인 제안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의 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국이 빼앗으려는 나라라면 러시아는 주려는 나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방증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TSMC, 너희 생산량의 50%를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리고 지분도 미국에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 한 나라의 안보를 볼모로 반도체를 강제로 빼앗겠다는 요구. 그러나 대만은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대만은 더 이상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곧바로 굴복했을 압박에 한국의 선택이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한국이 버틴 덕분에 대만도, 나아가 세계의 작은 나라들도 미국의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21세기 동맹 재편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세계의 눈치를 보았지만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보고 따라갑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모두 굴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처럼 버텨라가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3,500억 달러 지원 카드, 대만의 변화된 태도, 유럽의 재평가까지. 이 모든 흐름은 한국이 만든 것입니다. IMF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만든 민족,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민족, 그리고 이제 세계 질서를 바꾸는 민족.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맹의 을이 아닙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1위 기술력, K-기술력의 자부심, 작은 손톱깎이에서부터 시작한 메이드 인 코리어의 신뢰는 이제 세계 최첨단 산업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21세기 AI도 슈퍼컴퓨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K-배터리는 전기차 시대의 심장입니다. K-조선은 세계 바다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못 만드는 것이 없는 나라를 넘어 만들어내면 세계가 따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산의 일취월장, 안보 역량의 완벽한 주도.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 K-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글로벌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K-방산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무기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군수시장 판도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는 민족 정신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IMF도 전쟁도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낸 이 민족의 힘. 그 힘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말은 세계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